네, 14장 예외 처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말 그대로 대처하는 코드를 이제 넣자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리고 이제 C++에서 예외 처리에 관해서 그 예외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사용자가 직접 예외 클래스를 정의하고 그 내용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예외 발생이라고 하는 거,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입력이 들어오면은 어떠한 처리가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있는데 이 주어진 범위 외의 것이 입력이 됐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행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프로그램이 처리를 할 것인가, 즉 예측하지 못한 입력이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이 오류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실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예상했던 입력이 발생하면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입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은 입력에 대한 처리가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받았습니다. 두 개의 수를 직접 정수값을 입력을 받아서 여기서 봤더니 이제 목과 나머지를 구했죠. 우리 정수형이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은 정수와 정수의 연산은 정수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이 산출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두 연산자를 통해서 나머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이렇게 출력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나눗셈 연산자는 나눗셈 연산을 할 때는 분모에 오는 값이 0이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넘버 2의 값이 0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그 실행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요. 넘버 1, 넘버 2 해서 이제 이렇게 C인으로 직접 입력받게 했고요. 그리고 목을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서 각각의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은 수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0을 입력하고 두 번째 수에 만약에 4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10 나누기 4 한 거에 목과 나머지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이번에는 첫 번째 수는 10을 입력했는데 두 번째 수에 0을 입력했어요. 이랬을 경우에 엔터를 치면은 지금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입력이 실행됐을 때에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입력, 즉 예측하지 않은 입력값이 왔을 때는 이렇게 오류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예외 상황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코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어떨 땐 제대로 실행이 되고 어떨 땐 에러가 나더라 이런 얘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넘버 2의 값이 0일 경우에 대한 코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코드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삽입하기를 이렇게 if 넘버 2의 값이 0이면 넘버 1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뿌리고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이러한 코드를 넣어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죠. 바로 예외 처리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예상치 못한 입력값으로 인해서 오동작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 코드를 넣자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처리 코드가 예외 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순수하게 직접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try하고 catch라고 하는 이 예외 처리 그 블럭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try를 통해서 요 이제 try라고 하는 코드 안에서 예외가 발생하는가 발생하지 않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throw라는 명령을 통해서 예외 처리 코드를 호출합니다. 예외 처리 코드는 바로 캐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캐치를 통해서 예외 처리가 발생했을 때 수행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try catch를 앞에 있는 코드와 비교를 해본다면은 바로 이 부분이 캐치 안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 앞부분은 try 안에 들어가겠죠. 그 중에서 넘버 2가 0일 경우에 throw 명령을 통해서 이 캐치 안에 있는 블럭을 호출하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C++은 자동으로 예외 처리에 대한 try catch 블럭을 제공하고 try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throw 명령을 통해서 캐치 블럭에 있는 코드를 호출하는 그러한 처리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try 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적인 그 처리 과정입니다. 프로그램 코드에서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내용이 try에 들어가고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try 코드 정상적인 처리에서 수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throw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hrow 명령을 통해서 캐치 블록으로 제어가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캐치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처리를 바로 포함하고 있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throw 명령으로 전달된 매개 변수를 받아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코드는 try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throw를 호출하는 거고 throw 명령을 부르는 거고요. 실행하는 거고 throw 명령 실행에 의해서 바로 캐치 블록의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try catch를 통해서 코드를 수정을 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다 수행을 하다가 이제 try에 와서 if number 2가 0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number 2가 0이면은 throw 하게 되면은 요 try의 짝인 요 캐치 블럭이 호출이 됩니다. 근데 지금 throw 했을 때 넘버 1을 전달을 했죠. 그러면 이 넘버 1을 받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캐치하고 가로 열고 여기다가 throw에서 전달해주는 매개 변수를 받게끔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1이 정수형이었으니까 정수형 매개 변수로 이제 받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뿌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캐치 블럭에 있는 내용은 예외 처리 코드가 되는 거고 try 안에는 정상적인 바로 이러한 실행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실행 코드에서 예외 처리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throw라는 명령을 통해서 캐치 블록을 호출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요 try catch에 의해서 수행된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03 내용이었잖아요. 03 요거는 이제 제거하고 03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 앞서 작성했던 내용하고 똑같죠? 넘버 1, 넘버 2, 그리고 목과 나머지 변수, 그 다음에 수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try, 여기서 이제 if 넘버 2가 0이면 throw 넘버 1,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실행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근데 만약에 넘버 2가 0이라면 throw에 의해서 캐치 블럭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 이때 이 넘버 1의 값이 캐치 블럭의 매개 변수에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되는가 한번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1, 먼저 정상적인 코드의 값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처음에 17, 그다음에 두 번째 값을 6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러고 엔터 치면은 목과 나머지가 구해지겠죠. 이 목과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첫 번째 값은 17, 두 번째 값을 0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if 넘버 2가 0이냐라고 물어보겠죠. 0이기 때문에 throw 캐치 블럭을 호출합니다. 이때 누가 전달되나요? 넘버 1 바로 17의 값이 전달이 돼서 이 넘에 이 17이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17은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예외 처리 try catch 블럭 try는 정상적인 코드 catch는 예외 코드가 들어간다. 그런데 try에서 정상적인 코드를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throw 명령에 의해서 캐치 블록으로 제어가 이동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에서 예외 블록을 호출을 하는데요. 그 예외 블록을 호출할 때 앞에서 했던 방법 외에 또 다양하게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균을 구하는 함수, 그 다음에 총점을 구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평균을 계산하는 곳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총점을 구하는 곳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세 과목의 점수를 이렇게 먼저 요거는 초기화를 시켰죠.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을 봤더니 마이너스 100으로 해놨어요. 우리가 평균하고 총점을 구할 때 평균은 매개 변수로 지금 총점하고 과목 수가 전달이 되게끔 했어요. 그러면 총점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과목 수도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총점이 0보다 작거나 또는 과목수가 0이라면 매개 변수가 잘못 전달이 됐기 때문에 평균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hrow num 해가지고 캐치 블럭을 호출하게끔 해줬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에버리지 함수를 호출한 곳 있죠. 에버리지 함수를 누군가 호출했을 거예요. 바로 그 에버리지 함수는 try 블럭에 있어야 합니다. try 블록 안에 있어야지만 해당 try 블럭과 짝을 이루는 캐치 블록의 그 예외 처리 코드가 여기서 호출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총점을 계산을 하는데요. 콘스탄트 인티저 해가지고 이렇게 세 과목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 과목 점수니까 당연히 과목 점수는 0점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혹시 이 세 과목의 값 중에서 하나라도 0보다 작은 값이 있으면은 잘못 전달된 거기 때문에 이때 예외 처리를 호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try 블록 내에서 호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 이제 점수를 주고 총점하고 평균 변수를 선언하고 try 블럭에서요. 이렇게 총점을 먼저 호출을 했습니다. 총점을 호출을 해서 이 총점을 호출을 해서 총점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예외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throw 해가지고 캐치 블럭이 호출이 되는 거죠. 바로 sum 안에서 캐치 블럭 호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i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로 받은 거죠. 그래서 세 과목의 점수가 0보다 커야 한다라고 메시지를 뿌리게 했습니다. 요 i의 값은 우리 아까 sum에서 본 것처럼 그냥 3으로 상수 과목수로 고정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지금 이제 총점이니까 평균인 경우에는 역시 평균에 대한 try catch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try catch 이번에는 평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균을 계산하다가 발생한 그 예외 처리에 의해서 throw 명령이 실행이 되면은 바로 이 catch가 호출이 되는 거고 이 n에 해당 그 매개 변수 throw에서 전달한 매개 변수의 값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거하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평균하고 총점, 함수, 선언 및 정의를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선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얘가 이제 선언과 정의로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과목에 점수 줬고요. 그리고 총점 평균 구할 변수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try에서 총점 함수를 호출을 한 거죠. 그래서 혹시 이 함수 안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throw 3, 바로 sum 함수를 호출한 try 블럭과 짝을 이룬 catch 블럭을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실행되게끔 해주고요. 다시 try 평균을 계산했어요. 이랬을 때 평균에서 발생하는 예외 처리에 의해서 호출된 throw는 이 try의 짝인 이 catch가 호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세 과목의 점수가 0보다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sum 함수에 의해서 국어 점수가 마이너스 100이었기 때문에 음수가 되잖아요. 여기서
요 조건에 맞아서 throw 3에 의해서 요 캐치가 호출이 되고 i의 3이 대응이 돼서 예, 세 과목의 과목 점수는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y에 의해서 average를 계산을 해주는데 토탈이 지금 계산이 안 됐죠? 우리 아까 세 과목의 점수가 0보다 커야지만 토탈을 구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 토탈은 지금 0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버리지 안에 들어가서 실행을 했을 때 지금 요 토탈이 0보다 작냐라고 돼 있어요. 지금 토탈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쵸? 작거나 같은 값이 돼서 어머니로 갔네요. 예, 작거나 같은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넘버도 지금 과목 수가 어디 볼까요? 에버리지에서 과목 수가 예, 지금 0으로 전달을 했네요. 0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0이냐? 예, 0이죠. 그래서 throw number로 갑니다. 그래서 해당 average 함수를 호출한 try와 짝을 이루는 캐치 블록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목수는 0보다 커야 한다라고 바로 메시지가 같이 출력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try 캐치는 하나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 try 코드 안에서 throw한 경우에 해당 짝인 캐치가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짝을 이뤄서 여러 상황에 대한 그 예외 처리 코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분명히 throw catch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별도의 함수인 것 같죠? 근데 이 안에서 throw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try 블록에서 호출이 됐고 그 try와 짝을 이루는 캐치로 제어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역시 썸도 이 썸을 호출한 try 블록 내에 있는 캐치 블록으로 제어가 이동된다라는 거죠. 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다음에 예외 처리 그 정보를 함수 선언에 어떻게 넣는가 요거를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